CJ, CGV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영화 보는 사람 숫자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감히? 우리나라 국내 영화 관객 수 추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 많을 것 같아? 자, 이게 우리나라 영화 관객 수 추이인데요. 늘긴 늘었죠.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뛰었거든요. 최근 3년에는 증가수가 없어요. 이게 영화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영화 관객 수가 는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변동이 없어요. 2억 근처 2억 2천만 정도 찍은 다음에 변동이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내 영화 관객 수의 한계냐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 한계냐, 앞으로 줄어드는 거냐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정도로 상당히 이 영화 특히 CGV 같은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딱 그래프만 봐도 고민되게 생겼잖아요. 과연 여기서 어떤 계기가 발생해서 국내 영화 관객 수가 올라갈 포텐셜이 있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일단 당연히 그래프에 보면 나오듯이 우리나라 지금 1인당 관람 횟수는 당연하겠죠. 2억이니까 대충 4야 4. 1년에 4번 정도 봅니다. 4가 넘는 거는 진짜 높은 거예요. 웬만한 나라들은 2 언저리고 잘 안 보는 나라들은 1 언저리예요. 4번을 넘는다는 거는 1인당 이거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여기서 한번 뛰었잖아. 여기서 한번 뛴 다음에 지금 이게 2013년인데 2018년까지 이 값이 변화가 없어요. 지금 1인당 관람 횟수 4.x에서 멈춰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관의 고민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고민인데 조금 있다가 또 고민이 나와요. 이게 멈추는 것도 고민이야. 멈추면 일단 성장률이 멈췄다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게 내려갈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려가면은 국내 영화 관련 산업들은 헬입니다. 헬. 여기 보이죠? 여기 한번 뛸 때 여기가 우리나라 영화계의 최대 호황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 12년, 13년 갈 때 이게 우리나라 영화계 뭐 거의 30년간의 최고 호황기입니다. 물론 쭉 호황이었는데, 멀티플렉스라는 게 등장하면서 쭉 호황이었는데 가장 이 분위기가 좋았던 때가 요때예요. 요때 여러분들이 많이 했던 게 저거 뭐 크라우디 펀딩해서 영화 투자하고 그런 거 많이 했던 거, 이것저것 대작 영화들 막 쏟아져 나오고, 이때가 황금기였는데 오죽했으면 막 이런 말도 나왔죠.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관객 호황 2012 충무로. 한국 영화는 왜 최고의 투자처가 됐을까? 이게 2012년도. 막 3D 막 4D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저때 당시에 막 본격적으로 되고, 아바타가 이제 09년에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3D 영화가 막 됐던 때죠. 자, 그리고 그럼 영화관의 고민을 좀 봅시다. 얘네 고민이 도대체 뭐냐? 일단 첫 번째 고민은 당연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비중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40대, 50대 이쪽만 비중이 올라가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안 보는 데다가 나이 든 분들만 많이 보는, 일단 관람객 비중이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도 당연히 노령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영화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죠? 느낌상 옛날에 비해서 한 7, 8년, 9년, 10년 전에 비해서 영화 가격이 많이 올랐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영화가 제 기억에 4,000원이었는데 대충 4,000원인데 요즘에 영화 한 7,000, 8,000원 하나? 한 2배 정도 올랐죠. 12,000원 한다고? 요즘에 영화 12,000원이에요? 되게 좋은 데서 보시나 본데? 요즘에 ATP라 그래서 평균 가격입니다. 영화표의 평균 가격을 보는 건데, 평균 가격이 오르긴 올라 2011년에서 2019년까지인데 여기서 여기가 몇 퍼센트 오른 거야? 1,000원 올랐으니까 한 10, 한 4%? 평균 가격. 조조도 포함되고 뭐 할인도 포함되고 다 했을 때 주말에 12,000원 한다고? 형들이 좋은 거 봐서 그렇지, 좋은 거. 생각보다 프라이스가 많이 못 올랐어요. 가격이. 영화관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많이 올랐는데 영화관 입장에서 보면은 피도 많이 못 오르는데 아까 전에 보면은 큐가 정체야. 자,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생기고 있어요, 영화관들에. 자, 그럼 이 고민을 얘들이 어떻게 해결했나 잠깐 보면은, 일단 멀티플렉스라는 게 우리 98년도에 처음 등장하거든요. 관이 여러 개 있는 거. 옛날에는 영화관 가면은 영화관 하나였어요. 하나. 영화관 하나면은 스크린이 하나였어. 줄 쫙 서서 보고 그랬잖아요. 아주 옛날에 형님들 시대에는 영화관 가면은 위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큰 거 붙어 있고 거기 줄 쫙 서서 영화관 한 개 그거 보려고 막 줄 서고 막 그랬던 때가 있는데, 이제 멀티플렉스라는 게 등장하면서 관이 화면이 여러 개가 됐죠. 그게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 영화 관객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거 한국이거든요. 한국은 보통 선진국을 조금 이따 따라가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미 이 고민을 한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 얘네는 줄고 있거든. 우리나라는 늘다가 옆으로 갔잖아. 갈까 내려갈까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줄고 있어. 준지 꽤 됐어요. 조금씩 굉장히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건데, 연평균으로 치면은 1.7%가 적은 건 아니지. 점점점 줄고 있어. 미국을 보고 우리나라를 유추해 보면은, 야 잠깐만, 이게 여기서 우리 이렇게 가다가 멈췄는데 일로 갈 가능성과 일로 갈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은, 미국을 보면은 미국은 우리보다 출산율도 높고 할 텐데 당연히 야 이게 우리 맥스 치고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영화 관람 숫자도 엄청 높죠. 1인당 평균 4가 넘는 영화도 많이 보는 나라인데 지금 이게 줄기 시작하면은 여기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론 미국은 여러분들이 다 말하시지만 가장 큰 이유로 OTT 얘기하죠. 넷플릭스 같은 데를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게 들어오면서 더 이상 영화를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버터구이 오징어만 있으면 갈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넷플릭스가 몇 년도에 들어왔는지 아세요? 되게 옛날인 것 같죠? 요때 들어왔어요. 2016년에. 실질적으로는 17년부터 카운팅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이제 막 들어왔단 거거든. 우리나라는 17년, 18년 사실상 2년 정도 들어왔. 16년 세팅이라고 치고 2년이라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들어온지. 근데 작년 2018년이거든요. 자, 이제 영화계의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죠. 영화계가 드디어 떨고 있는 거지. 야, 우리나라에 넷플릭스가 들어온 실제적으로 2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찻잔 속의 미풍인가 그랬는데 이게 오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자, 미국이 이랬단 말이야. 미국이 내렸는데 우리도 그럼 당연히 아래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냐 고민을 하는 거죠. 아, 참고로 옛날에 나왔던 얘기지만 넷플릭스 이거 아시죠? 예전에 다 얘기했다고 하니까 이거 짧게 할게요. 매출액입니다. 순이익이에요. 요 차이는 뭘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매출액 미쳤죠. 매출액 이렇게 올라가는데 순이익이 안 나. 이 차이가 뭘까요? 콘텐츠 투자예요. 얘네는 매출의 80%인가? 이거를 지금 콘텐츠 영화 만드는데 지금 쏟아 받고 있거든. 거의 갖다 받고 있어. 작년에만 해도 영화 만드는데 10조를 지금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 드라마에 내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뭐 12조, 13조, 15조를 갖다 박는다고 하니까 한마디로 돈이 버는 족족 글로 쓴다는 소리거든. 무섭죠. 영화관 입장에서는 야, 이거보다 더 무서울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배경 지식을 깔고 CGV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게 CJ CGV 오늘의 주인공 우리 CGV 형들의 실적이에요. 요 뒤부터는 추정 에스티메이트니까 추정이고 안 보셔도 되고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데 오 괜찮아 매출 괜찮아 하다가 17년부터 옆으로 가고 있죠 약간. 그리고 잘 보시면 매출액은 옆으로 가는데 영업이익이 아니 넷플릭스도 아닌데 뭐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 보여. 어마무지한 장대 음봉이 하나 보이죠. 거의 3천억. 참고로 CGV의 자본이 5,500억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두께로 봤을 때 한 2,000X억 돼 보이잖아. 자본의 절반 정도가 절반에서 한 40%가 작년 한 해에 날라갔는데 이게 왜 그럴까? 라는 거는 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CGV는 일단 매출은 나쁘지 않은데 순이익이 잘 안 나. 돈을 잘 못 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실 CGV는 굉장히 선구자적인 기업이었습니다. CGV 약간 옛날 얘기부터 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무려 언제 진출을 했냐? 2006년에 진출. 이때 당시에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 정도에 중국이 막 뜨면서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영화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대부분. 그때 CGV가 중국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2006년 이후로 CGV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갔어. 왜냐하면 중국 영화 시장은 누가 봐도 상승이잖아. 영화관도 없고 1인당 GDP는 당연히 올라가고 CGV가 중국에 2006년에 딱 상해에다가 지금 상해 CGV 오픈식을 했을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어떻게 됐냐? 저게 2006년인데 이제야 흑자 전황이 보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의 10년간 돈을 못 벌었어요. 보인다. 보였다도 아니고 한 3, 4년 전 얘기긴 한데 보인다. 이제는 돈을 벌어요. 돈을 그나마 벌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게 CGV만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게 중국 내 CGV 극장 만든 수거든요. 2006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하나 만들었거든요. 0, 0, 2, 2, 3. 이거 뭐 영화관 숫자예요. 영화관 숫자. 2012년 전까지는 사실상 영화관을 들어는 갔는데 영화관 늘리지를 못했어. 이게 중국 시장에 들어간 많은 기업들의 고민이죠. 그럼 CGV가 이걸 늘리기 싫어서 못 늘렸냐? 아니죠. 여기는 많은 제재가 있죠. 많은 제재와 많은 규제와 좋은 자리는 다 중국 기업을 해주고 외국 기업이니까 잘 허가도 안 내주고 관시도 없잖아요. 관시도 없고 또 여기는 무조건 합작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합작. 그러니까 뭐 5대5, 4대6 이런 식으로 지분 합작 들어가야 되니까 중국 쪽하고 지분 합작을 하면 저기하고 의견이 다르고 뭐 이런저런 중국 진출의 어려움 때문에 이거 늘리지를 못했어요. 사실상 2012년 이후로 진출했다고 봐도 똑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별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잖아요. 자, 그때 제 옆에 어떤 형이 계셨는데요. 얼마 전에 2018년에 드디어 100호점이 됐습니다. 드디어 돈을 조금 벌고 있죠. 영업이익이 130억, 20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 저때 기대감 만빵으로 올 때가 이때입니다. 우와, 드디어 중국에서 하나보다. 이 CJ CGV 주가예요. 드디어 중국에서 하나보다. 형들이 이때 들어갔잖아. 이때 들어가서 오랜 기간 버티긴 버티 끝에
밑에 드디어 가나보다 폭발했어. 여기서 5만원 하던 게 14만 15만원 찍습니다. 쫙 폭발해서 쫙 올라가요. 올라가다 이제 한 번 숨을 쉰단 말이야.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진짜 거짓 하나 없고 2016년에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자, 요때 올라가다가 쉬었어. 가격도 기억합니다. 12만원이었어요. 아 진짜 제 12월 얼마일 때 그 제 아는 또 절친한 언제나 등장하시는 애널리스트 형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하시죠. 거짓이 하나 없습니다. 그 형이 딱 나를 안 치고 세상 진짜 강추할 만한 주식이 하나 있다. 나 형 그러지 마. 이제 안 믿어. 너 괜찮아. 얘기하지 마. 괜찮아. 얘기하지 마. 절대 들어보라는 거야. 절대. 그거 확실하대. 도저히 이럴 수가 없어. 그래서 아 나 형 얘기만 하면 일턴데 아 뭔데 그랬더니 CGV라는 기업이 있는데 아 CGV 알지 영화가 그게 뭐 영화를 내가 2편 보는 걸 4편 보나 했더니 그 들어봐 이 자식아 들어봐. 얘네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이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해서 중국에 투자를 못했어. 한데 2012년부터 영화 늘어나서 드디어 이제 곧 100호점이 200호점이 될 거야. 요즘에 주가가 떴는데 이때 너무 무서웠잖아. 근데 한번 조정을 받았어. 15만 찍었는데 조정을 20% 받아서 여기를 왔어요. 조정이 끝나면은 가지 않겠니? 중국 시장은 무조건 간다. 중국 영화관 시장은 줄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는 일단 늘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이익이 줄을 수가 없어. 진짜 그럴듯했어. 제가 거짓말 안 하고 이 형이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그럴듯했어. 가장 논리가 너무 명확하잖아. 중국 시장은 무조건 간다. 도저히 영화관이 줄을 수 없어. 자, 생각을 해봐. 지금 영화관도 적어. 중국인들 영화도 좋아해. 뭐 영화 GDP도 늘어나. 이게 어떻게 중국인들이 영화 보는 숫자가 줄을 수가 있겠냐. 앞으로 늘면 늘지 절대 줄진 않는다. 그러니까 CGV도 당연히 수혜를 무조건 받는다. 요 말에 진짜 눈이 반짝반짝했고 지금이니까 결과를 아니까 웃지. 야 그때는 오 잠깐만 이 형이 드디어 뭔가 발견한 건가. 야 잠깐만 이 형이 이런 형이 아닌데 굉장히 그럴듯한데. 아 형 아닌데. 근데 내용은 너무 그럴듯하잖아. 야 이거 절대 아닌 것 같은데 형이 얘기해서 내가 지금까지 먹은 게 없는데 근데 너무 확신을 가지고 근데 또 그럴듯하잖아. 생각을 해봐. 이게 줄겠냐고. 중국 영화에 줄겠냐고. 게다가 CGV가 되게 없어 보이지만 중국 안에 그 랭킹 5위권 정도 하는 그런 멀티플렉스관이거든요. 그래서 12만원 가격도 기억해. 12만원 20% 빠졌잖아. 15만원 때린다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거다. 역시 형이지. 그래 한 번 더. 너무 그럴듯하다. 이건 속지 않을 수 없어. 속지 않을 수 없어요. 헤이 브로 역시 형이야 이러고 쳤는데 다시는 오지 않았죠. 자, 그 가격이 다시는 오지 않았어. 다시는. 야 어떻게 다시 안 올 수가 있냐? 잠깐. 너무한 거 아니냐? 이 그래프에서 와 진짜 어떻게 이게 다시 오지 않는 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점이 있어요. 와 어떻게 다시 안 와? 지금 이게 언젠데? 좀 있으면 5년이야. 나 이게 무슨 일이 터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나 그 형한테 근데 사실 따질 수도 없었어. 그 형이 말한 게 맞았거든. 뭐가 맞았냐? 중국 시장이 폭발했지. 중국 영화 시장이.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중국 영화관 뭐 영화 보는 게 쫙 늘어나. 와 역시 형이야. 중국 시장을 정확히 예측했구나. 중국 영화 시장이 쫙 늘어나는데 함정이 있었지. 중국 영화 시장이 늘어난다 그랬지 CGV가 잘 된다고 하진 않았잖아. 그 연관 관계가 상관계 수가 저는 머릿속엔 상관계 수가 1이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하게 상관계 수를 잘 생각했지. 그게 늘어난다고 이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닌데 이게 내 머릿속에 상관계 수는 나도 모르게 1이었던 거지. 알고 보니까 관계가 거의 없었죠. 관계가. 이때 뭐 요런 기억나시죠? 뭐가 터졌는지 다 기억나잖아요. 그쵸? 정겨운 그 이름 새드가 터졌습니다. 새드. 얼마나 이 슬픈 거였으면 이렇게 새드가 터지면서 중국의 중자만 들어가면은 일단 한 10% 빠지고 시작하는 그날이 왔습니다. 아니 CGV는 잘 버텼거든. 정말 잘 버텼어요. 실적도 별로 안 줄었어. 잘 버텼는데 그딴 거 관심 없더라고. 세상에 논리가 안 통해. CGV는 실적에 여전히 뭐 중국 시장은 좋고 됐고 이거 중국 관련 업체네 그러면 중국 관련 기업이라고 가로를 치면서 가격이 빠지는데 그래서 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형의 논리는 맞았는데 그게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천려일실이었다. 천려일실. 때려줄 뻔했어. 무슨 천려일실이야. 뭘 천려일실이야. 그냥 틀렸구만. 틀린 거지 그걸. 뭐 사드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고 천재지변이다 이러면서. 천재도 틀릴 수 있어. 그걸 천재지변이라 그래.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사드가 와서 이게 쭉쭉 빠졌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근데 물어봤어. 형 사드가 왔는데 가격이 떨어졌거든. 이미 내가 보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가리를 건넜어. 형 이거 어쩔 거야 그랬더니 기다려봐. 사드는 일시적인 거야. 잠깐만 그런가? 내가 너무 일시적인 거에 일희일비했던 건가? 그치. 사드는 일시적인 거잖아. 그치? 사드가 끝나면은 이게 되는 거지. 내가 너무 일희일비했구나. 오히려 지금이 여기 어디가 물탈 때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평단을 낮출 때다. 여기 언저리가 평단을.
사드는 일시적인 거잖아. 언제까지 중국이 한국 때리겠어. 그리고 주주들도 서서히 이 기업의 본질 가치에 대해서 눈을 돌릴 거야. 일시적인 거잖아. 그러네. 사드는 일시적인 거잖아. 이게 곧 끝나면 당연히 본질 가격을 따라 펀더멘탈을 따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형한테 뭐라고 하려다가 역시 형인가? 형이 그래도 명색이 애널리스트잖아. 어디 가서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때야말로 단가를 낮출 때구만. 그럴듯해. 근데 몰랐던 게 있었지. 그때는 첫 번째 몰랐던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2016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딴 기업은 뭐 그냥 잘 알긴 알았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었지. 이미 이때 우리나라에 저승사자와 같은 분이 들어오고 계셨고, 자 그리고 2번으로 이 CJ, CGV 형들의 위험찬 야망을 몰랐어요. 이 야망이 뭐냐, 이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보통 형들이 아니었어. 보통 형들이. 그 애널 형이 얼마나 잘 맞췄냐.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극장 관객수거든요. 와, 그 형의 말대로 보이시죠? 와, 30%씩 늘어. 30%, 20%. 쫙! 중국 관객수는 줄 수가 없다. 너무 정확한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스크린 수도 당연히 쫙 줄 수가 없다. 맞췄죠. 이 뉴스를 보면 중국 시장의 영화관에 찾은 관객이 몇 명? 17년에 14억 5천만 명. 중국 전역의 스크린 수가 44만 개. 물론 극장 수는 아니지, 멀티플렉스니까. 이게 뭐 한 해에 새로 설치되는 스크린 수가 9,500개. 조금 있으면은 중국이 미국 박스오피스 매출액을 추월하는 예상, 추월한다. 뭐 행복 회로가 막 작동되고, 이 행복 회로가 작동된 건 좋았는데 CJ, CGV 형들의 야망을 몰랐다. 야망이 뭐였냐? 이 형들의 전략을 모르고 너무 현상으로만 접근을 했지. 너무 눈에 보이는 거로만. 이 형들의 전략이 국내 멀티플렉스 CGV 강변에 멀티플렉스가 등장을 해서 영화 시장이 커집니다. 커져서 이제 CGV 형들도 덩치가 커지고 좋아진 다음에 중국 시장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일찍 진입을 해요. 2006년에 일찍 진입을 했는데 한동안 중국 시장 이런저런 벽에 막혀서 사실상 진출 효과를 못 받다가 이제 지분 구조를 정리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확장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북미 시장은 이미 2009년부터 리만 이후부터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어. 이런 건 몰랐죠. 그때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이 형들이 원대한 꿈이 있었어. 글로벌로 가자. 중국이 나간 김에 2011년에 베트남 1위 멀티플렉스 업체한테 M&A 삽니다. 2011년에 무려 지금부터 8년 전에 베트남 1위 업체를 사고, 2014년부터는 또 국내 영화시장 정체가 시작되죠.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 2위 업체를 사. 16년에 넷플릭스가 들어오고 사드 보복을 맞았는데 그래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2016년에 터키 1위 업체를 삽니다. 이거 8천억인가 주고 샀어. 무지막지하게 비싼 업체입니다. 이거 터키 랭킹 1위, 터키의 CJ, CGV야. 도대체 몇 개를 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예 그 11개국의 전세계 1만 개 스크린의 세계 1위 영화관을 글로벌하게 펼치겠다. 야, 이거만 봐도 계획은 어마무지한데 이게 엄청나게 들어가겠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죠. 이게 잠깐만 형들 다 좋은데 좀 꿈과 야망이 형들 굉장히 컸구나. 내가 형들의 이런 꿈과 야망을 잘 몰랐어. 나는 눈에 보이는 이거만 형들의 꿈과 야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야망이 이만한 분이셨어요. 잠깐만. 이게 형들 잠깐만. 10,000개? 11개국? 잠깐만. 그거를 제가 몰랐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 자, 일단 CJ, CGV의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는 딜입니다. 지금 베트남 최대 극장 체인을 인수했다고 그랬죠. 2011년에 굉장히 1등 메가스타인데 돈도 얼마 안 들였어. 1,000억도 안 들여서 베트남을, 이건 지금까지도 1위입니다.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시장 점유율이 뭐 60%? 엄청나죠. 지금 한 40%로 줄게 됐는데 베트남 최대 극장 체인을 갖고 있는 게 CGV예요. 인도네시아에서도 2위 업체에 들어가요. CGV가 이러신지 잘 몰랐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업체인 줄 알았지? 되게 글로벌한 업체예요. 인도네시아 2위 영어업체에도 돈을 투자하고, 결정적으로 터키 인구가 참고로 8,300만 됩니다. 베트남도 한 9천만 넘죠. 인구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터키 최대 영화관. 게다가 여기는 지금 국민소득도 한 8천, 9천 내잖아. 국민소득도 나름 나쁘지 않은데 주식 100%를 얼마에 샀냐면은 7,919억, 8천억. 터키 최대 영화관을 8천억에 샀어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CJ, CGV 자기 자본이 5,500억이거든요. CGV가 부담한 돈이 3천억이고 나머지는 돈을 빌려서 산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자본의 67%니까 거의 70% 들고 있던 자기 자본의 70%를 몰빵 들어갔습니다. 터키 전체 박스오피스의 40% 넘게 갖고 있는, 아직도 터키 1위예요. 몰빵 투자를 했죠, 일단. 자, 그러면은 왠지 여기서부터 내용이 좀 불안하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일단 결과부터 봅시다. CJ, CGV의 현재 매출이 한국이 대충 50%고 지금은 이제 글로벌 이게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가 대충 50%예요. 중국이 한 23%, 베트남이 한 10%, 터키가 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글로벌한 업체죠. 스크린이나 영화관도 한국이 제일 많긴 한데 나머지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 다 합치면은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스크린이 얘네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30 몇 프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상 해외에 더 이 스크린이나 사이트가 더 많은 업체죠. 터키에서는 압도적인 1위, 지금 뭐 47%. 중국에서도 한 3% 정도 됩니다. 중국의 3%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3%면 한 5위 정도 한다. 그러니까 물론 1, 2등에 비해서는 많이 뒤지긴 하지만 한 5위 정도 하고, 결정적으로 와 베트남은 정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야 CGV가 1등이고 롯데가 2등이요. 야 한국에 다 해먹고 있어. 다 해먹고 있어. 역시 베트남이다. 베트남. 야, 우리들은 왜 이렇게 베트남을 사랑하냐. 여기 스크린도 베트남이야. 베트남 다 갔어. 야 이것도 그거 아니야? 메가박스 그쪽 아닌가? 역시 베트남이야. 우리나라 뭐 거기 다 가서 그냥 다 갖고 있어 다. 게다가 베트남의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평균 영화 관람, 야 우리나라 영화 관람 횟수, 야 잠깐만, 인당 영화 관람 횟수거든요. 한국은 4입니다. 여기 있어요. 중국은 한 요 정도에 있고, 러시아도 요 정도에 있고, 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좀 야 한국은 4야 4. 베트남인보다 9배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박스오피스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당연하겠지만은 이렇게 뒤는 이제 에스티메이션이니까 요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어서 인당 GDP도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역시 굉장히 선점 효과가 있어. 그래서 CJ CGV의 베트남 홀딩스는 요즘에 뭐 꾸준히, 요거 지금 상반기니까 반기니까 다 합치면 이 정도 되겠죠.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어요. 나쁘지 않은 투자였구만. 자, 그런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2016년에 사드를 맞고 넷플릭스가 들어올 때부터 기분이가 상당히 조금씩 안 좋아졌는데 나 잠깐. 야 형들의 꿈이 그렇게 큰지 몰랐는데 8천억을 주고 터키에 들어갔거든? 언제 들어갔니? 그건 또 몰랐어요. 형들이 8천억을 주고 터키에 들어갈지 미처 몰랐어. 미리 좀 톡으로 좀 알려주지. 거기에 들어갔다가 파생상품 손실이 지금 1770억이 잡히고, 지금 요 정도가 2021년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평가 손실이 2,300억. 이 형들 아까 전에 자본이 5,500억이었는데 여기에 3천억 몰빵 넣고 이게 손실이 이만큼이면 잠깐만. 이건 터키에서는 성과는 좋은데 문제는 이게 리라화잖아요. 터키의 리라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터키 영화관 사업이 잘 안 됐냐? 잘 됐는데 이게 터키 마르센터, 그러니까 1위 업체의 인수 자금 조달입니다. CJ CGV가 잘 안 보이죠. 3천억을 넣었어요. 투자자 FI라고 돼 있는 데가 2,825억을 넣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마디로 원화로 빚을 진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TRS 뭐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데 수합한 건데 원화로 빚을 졌어. 빚을 원화로 줬는데 여기 수익은 뭐로 들어와? 리라잖아. 그러니까 리라와 원화 환율에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CJ ENM이 1,000억 넣고 이제 IMM 그 PE가 1,000억 넣기 때문에 합쳐서 8,000억이 됐는데, 리라에 노출이 돼 있는데 리라가 어떻게 됐냐? 안 돼. 형들 안 돼. 이게 거꾸로 보셔야 돼요. 거꾸로. 이게 지금 하락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실까봐 자 뒤집어 드렸습니다. 와, 야. 리라가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성과는 좋은데 환율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뭘 어떻게 돼? 부채 비율이 300%. 지금 넷플릭스가 공격 들어와서 국내 CGV 이익도 지금 뭐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쭈네 마네 하고 있는데, 이 리라와 폭락이 되면서 이 부채 비율이 300%.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부터 가뜩이나 지금 내우 외환인데, 외적으로는 이미 리라에 하나 맞았는데 국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가 2016년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CGV 같은 이제 상영관과 갈등을 시작해요. 갈등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CGV가 옥자 사냥을 안 했잖아요. 왜 안 했는지 아시죠? 넷플릭스가 만든 영화거든요. 넷플릭스가 600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넷플릭스는 뭐를 주장했냐면은 동시 개봉하자. 영화관에도 개봉을 하고 넷플릭스로도 동시에 풀겠다. 동시에 오프닝을 하자는 건데, 우리나라 영화관에서는, 그러니까 멀티플렉스들은 야 동시 개봉 안 돼. 처음에 영화관 개봉, 두 번째 이제 뭐 넷플릭스 같은 데 개봉.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화관을 먼저 선 개봉을 시켜줘야 이 상영을 하겠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끝까지 주장했죠. 같이 해야 된다. 한마디로 극장은 여기 나오지만 홀드백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영화가 극장 예복을 끝나면은 판권이 넘어가서 IPTV라고, 이거 끝나면은 VOD로, 그 다음 끝나면은 DVD로,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 룰이 있는데, 요거를 하지 말고 한마디로 어느 한 매체에 독점적 공개 기간을 주는 거잖아요. 요때는 요때, 요때는 요때, 요때는 요때. 넷플릭스는 안 돼. 그거 안 돼.
같이 개봉을 하자. 왜 같이 개봉을 하냐?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영화의 제작비는 얘들 주장이에요.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낸 요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가입자들에게 그 혜택을 줘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개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옥자 실제로 그 우리나라 멀티플렉스에서 개봉을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죠. 수익으로는 망했는데 실제로 개봉 못했습니다. 100개의 상영관인가에서밖에 개봉을 못했어. 자, 그래서 어쨌건 이렇게 1차적인 파워 싸움이 있었는데 넷플릭스가 뭐 어떡하겠어. 개봉을 안 해준다는데 못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영화관들이 으쓱으쓱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앞으로 1년간 9조, 이것도 말이 9조지 지금 12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늘어날 예정이에요. 일단 넷플릭스가 영화를 얼마나 많이 만들지 감이 안 오거든. 이게 투자비가 지금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비인데 이렇게 에스티메이팅은 하지만은 19년에 지금 16억 예상하는 거죠. 16조 우리나라 돈으로 20년에는 18조 이상을 지금 예상하는 거. 18조에서 19조를 컨텐츠에다가 투자한다는 거거든. 지금 여기잖아. 여기도 12조입니다. 12조 13조 투자했는데 이거를 다 영화 드라마 만드는데 투자를 하면 과연 영화관들하고 싸움을 할 때 누가 더 파워게임이 세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오 외환이라고 터키에서 한 대 맞았는데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자, 그래서 돌아오면 여기에서 설득을 당했고요. 자, 슬픈 새드를 한 방 당하고, 그죠? 이런 건 돌아온다. 펀더멘탈에 돌아온다 해서 여기서 자, 물타기 한번 당했습니다. 그지, 바운드지. 펀더멘탈은 돌아와. 위기 때는 사야 돼.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위기 때 사람들이 공포에 질렸을 때 사야 돼. 그럼 책도 못 봤어? 아까 전 어떤 형도 무슨 책을 뭐 벤저민 그레이엄의 뭐를 보라는데 공포에 질렸을 때 사라. 야, 버피청의 말이야. 이러면서 그런가? 아, 여기가 공포에 질렸을 땐가? 아, 공포. 그치. 새드는 일시적이야. 물론 몰랐죠. 위에 넷플릭스가 들어왔다는 것과 여기서 그 형들의 커다란 꿈과 야망이 터키로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죠. 사람은 좀 알아야 돼. 요 개별 현상 말고 몰랐던 뒷막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설득을 당한 다음에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거에는 2층도 있더라. 2층도 있더라. 와, 야, 잠깐만. 2층이 있었어요, 2층이. 2층이 있는데, 요 2층에서 요즘 나오는 레포트, 그 CJ CGV 관련 레포트를 보면은 처음 나오는 단어가 대부분 그겁니다. 내용에 꼭 이 단어가 나와요. 형들이 싸다는데 역대급 저렴한 가격. 잠깐만. 저렴하긴 저렴하지. 역대급으로 지금 망했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싼 건 맞는데, 야, 그거는 역대급으로 내려가서, 아니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거 수익이 주가가 내려가서 싸진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서 또 이것도 자꾸 눈에 보이니까 이게 또 싸다. 물론 신문 기사에는 요즘 신문 기사 형들 진짜 제목 잘 져요. 제목학원 다니나봐. 어벤져스도 먹고 야, 이거 제목학원 다니시 형 너무 세게 쓴 거 아니야? 결론 하고 싶은 말이 이거죠. 재무구조 개선이 요원하다. 왜냐하면은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부채 비율이 300%니까 이 이자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걸 감기도 굉장히 힘들다. 자, 그러다 보니까 CGV가 돈이 필요해서 이 아까 전에 잘 나간다는 CJ CGV 베트남을 원래는 작년에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너무 쌌거든. 자기들이 기대하는 공모가가 있었는데 공모가의 하단에 못 미치기 때문에 상장을 철회했어. 그래도 돈이 필요하잖아. 지금 아까 전에 자본 지금 뭐 300% 뭐 어쩌고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벌려놓은 건 많은데 이번에는 저게 안 팔리니까, 베트남에 안 팔리니까, 좋아, 형들이 베트남 그게 안 팔려,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가장 잘 나가는 거 7개를 모아서, 자, 여기 중국에 있는 가장 잘 나가는 거, 어디에 베트남에 가장 잘 나가는 거, 자, 인도네시아에 가장 잘 나가는 거, 어디에 가장 잘 나가는 거 7개를 모아서 형들이 좋아하는 것만 모아서 요거를 하겠다.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아서 추진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사실은 CJ CGV의 가장 근본, CJ CGV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관의 가장 근본적인 지금 의문이 있어요. 영화관, 영화 멀티플렉스들이, 야, 과연 영화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파이는 한정적인데 넷플릭스 같은 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영화관의 파이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은 좀 줄어들 것 같아. 왠지 이미 미국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 것 같아. 그럼 앞으로도 쭉 이렇게 줄어서 정말 일로 가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영화관에 뭔가가 생기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아직 안 난 영화관 사업이 넷플릭스 같은 어떤 많은 걸 지금 보는 건 많잖아. 많은 보는 것 때문에
보는 재미가 떨어져서 영화관 사업이 계속적으로 준다면은 이거 미래에 멀티플을 높게 줄 수 없겠지. 만약에 그렇다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쪽 업체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영화관은 뭐 하는 데예요? 영화를 보는 데기도 하지만은 이게 뭐냐면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건데, 시간이 있을 때 여가 생활로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십니까? 라는 거를 복수 질문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88%니까 90%가 영화를 생각합니다. 단지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 나와 그녀가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리 가족이 손잡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어. 단지 영화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얘와 내가 그 어느 정도 저렴한 가격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우리 가족이 뭐 내 연인이 우리 동료가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한 88% 90%가 일괄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현재까지 우리나라, 제가 딴 나라는 안 살아봐서 우리 현재까지 이렇기 때문에 CGV도 이걸 알죠. 이걸 알아서 CGV 대표 아저씨가 12월 달에 한 얘기인데, 경쟁자는 뭐 당연히 시장을 갉아먹으니까 넷플릭스는 들어오는데 경쟁자는 해외여행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있을 때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지.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네들 시장을 갉아먹는 요소더라고 얘기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야, 해외여행과 영화관은 조금 이질적인 해외여행은 진짜 마음 크게 먹고 시간 있고 막 2, 3일, 4일, 5일 걸려서 가는 거고, 영화관은 되게 간단하게 주말마다 아니면은 뭐 시간 났을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보기에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영화관의 본격적인 경쟁자라고 할 만한 게 다행히 잘 없어요. 만약 그게 있었으면은 이렇게 떨어졌겠지. 그랬을 텐데 그 만한 게 뭐 글쎄 PC방. PC방은 우리끼리는 가는데 그녀와는 못 가잖아. 근데 PC방에 우리끼리 가는 사람들은 영화관에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뭐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CGV도 알죠. 뭔가 등장할 수 있다, 만약에. 게다가 파이가 계속 줄어들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들 파이들 늘려야 된다. 그래서 CGV가 요즘 한창 주장하는 게 뭐 이렇게 강해 보이진 않는데 이겁니다. 컬처플렉스.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멀티플렉스에서 관이 여러 개 있고 많은 거를 보여주는 걸 했는데, 이제는 영화를 보는 데가 아니라 그 공간을 여기 보시면은 뭐 음악, 공연, 게임, 스포츠, 만화 이런 걸로 만들겠다. 이게 라이브죠, 라이브. 컬처플렉스 이쪽을 밀겠다 해서 앞으로는 2020년까지는 영화관 스크린 수를 줄일지 모르겠는데, 뭐 게임이나 공연, 만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공간이 아까우니까 그 공간을 제공하는 쪽으로 간다, 이쪽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컬처플렉스라는 거에 대한 입장이. 그보다 CGV는 단기적으로 더 2020년까지 스크린을 10,000개를 확보하고 글로벌 1위의 극장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와, 잠깐만. 2020년이면 내년이거든? 도대체 돈을 얼마를 부어야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2018년에 나왔어요. 지금 가뜩이나 부채 비율이 300%였는데 야, 이거 돈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참고로 1만 개가 어느 정도냐면은 세계에서 멀티플렉스 기업의 1위가 완다그룹인데 13,000개, 요즘도 늘었어요. 지금 한 15,000개 정도 될 거야. 혼자 독보적인데 그 아래는 10,000개가 없어요. 그럼 CGV가 만약에 1만 개가 되면은 단숨에 1위에서 2위 근처로 가는 거야. 자, 그러고 보면은 결론적으로 CGV의 전략은 이거죠.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기도 넷플릭스처럼 영화관 말고 뭐 OTT 사업이나 아니면 이렇게 보는 거나 다른 쪽으로 넷플릭스가 되거나 영화 배급이 되거나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쪽으로 수직 계열화 이런 쪽으로 하는 거는 일단 선택을 안 했죠. 자기들도 선택을 안 했다고 사장님이 얘기를 해요. 그쪽으로는 선택을 안 한다. CJ ENM이 하고는 있는데 CGV 자체가 하는 건 아니고, 가격을 높이는 거는 지금 10년간 가격 변동을 봤을 때 늘긴 늘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못 늘 것 같아. 그래서 성장을 포기하고 돈 요 정도 버는 거에서 만족을 하는 거는 잘리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취한 전략이 다른 데 파일을 가져와 성장해야 돼. 개발도상국이죠. 1번. 그 다음에 줄어드는 국내적인 거를 막기 위해서 컬처플렉스라고 소폭 변화하겠다. 2번을. 두 개를 주죠. 자, 이게 1번이 일단 가장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세계 아까 전에 1위 멀티플렉스 기업이 완다그룹이었잖아요. 세계 1위 기업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 이 형들 하면 생각나는 분 계시죠? 중국에만 이 상영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기업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형이잖아요, 이 형. 제일 좋은 것은 달성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다. 예를 들어서 한 167억 정도를 벌겠다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라고 이렇게 깊은 조언, 마음에서 우러나는 조언을 주시는 이 짤의 주인공이신 왕제닌 형이 완다그룹 회장이죠. 지난번에 나왔었죠. 작은 목표부터 해라. 이렇게 뭐 1조를 벌겠다 이런 건 안 되고 167억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 형 아드님이 제 예전 영상에 나왔던 롤 프로게이머로 데뷔까지 하셨던 이 형이죠. 왕스총. 이 부자분들이 계시는 게 완다그룹인데 2003년에 영화 사업에 진출해요. CGV가 2006년에 중국 시장에 진출했는데 3년 늦었죠. 그 다음에 완다는 뭐 관시 같은 것도 있고 중국 기업이니까 중국을 쫙 평정을 하고 CGV는 한참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2012년에 완다가 미국 2위,
AMC 시어터스 지금 1위예요. 미국 사실상 1위 업체를 인수를 합니다. 2015년에는 호주의 2위 업체를 인수해요. 2016년에 미국의 4위 카마이크까지 인수해서 두 개가 합쳐지면서 미국 1위가 되고 미국 1위예요. 중국 1위가 미국도 1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완다가 중국에서도 1위인데 미국에서도 거의 1위급이라고 보면 돼요. 유럽도 1위예요. 중국, 미국, 유럽 세계에서 전부 다 1위 업체가 완다예요. 다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CGV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 CGV 형들의 전략은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개발도상국으로 갔죠. CGV 형들은 가격은 좀 싸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갔고, 완다는 전략이 반대예요. 가장 비싼, 가장 선진국으로 갔죠. 물론 이 머니의 차이가 있었지, 스케일의 차이. CGV 형들은 일로 가고 싶어도 야 미국 1위, 뭐 유럽 1위, 뭐 이런 중국 1위를 살 수 없잖아. 여기는 비싸고 맛있는 걸 먹었고, 우리는 뭐 좀 저렴하지만 앞으로 맛있어질 거를 먹었는데, 일단 완다는 전략의 방향은 뭐 이게 차이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야 완다 형들 저렇게 비싼 걸 먹었으니까 야 나 시네마 잘 나가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완다 시네마의 최근 주가인데요. 70불 하던 게 자 17불. 뭐 그 전략이나 뭐 포치나 대치나. 형들은 터키 산 것도 아닌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우리 형님이 너희처럼 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해서 국부를 유출하는 그런 애들은 봐줄 수 없다, 이 한마디에 거의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녕 한마디. 뭐 전략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정도 급 되는 분이 야이씨라고 뭐 한마디 하면은 자 전략이고 뭐 콘텐츠고 뭐 5G고 뭐 미래 어쩌고 필요 없습니다. 뭐 필요 없어요. 무슨 뭐 AI가 발견돼도 안 돼요. 여기 뭐 불사의 약을 발견하지 않는 한 힘들어. 뭐가 나와도 안 돼요. 여기 불사의 약도 안 될 수 있어. 한마디 하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뭐 미래 전략이 어쩌고 뭐 미국 1위, 유럽 1위, 중국 1위 뭐 그냥 뭐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연히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돈을 지금 흡수한다. 은행 대출을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사는 거. 그때 옛날 영상 보면 나오죠. 약간 정치적으로도 반대 있었고, 그 많은 것들을 사는데 돈을 엄청나게 썼는데 이 정부에서 돈을 빼간다 그러니까 팔 수밖에 없었어요. 팔 수밖에 없으면서 가격이 그냥 쭉 떨어졌고, 그 다음에 완다 그룹의 전략 자체가 수직 계열화를 꿈꿨어요. 수직 계열화. 어려운 말로 하자면 무슨 소리냐면 CJ ENM 같은 배급 업체에서부터 영화를 직접 만드는 뭐 파라마운트 같은 영화사에서부터 그걸 모두 다 사서 마지막에 자기네 영화관, 완다 시네마의 영화관 내서 개봉을 하고, 그걸 넘어서 하나 더 있어요. 완다 랜드, 완다 시티라고 디즈니랜드 같은 걸 만들어서 한마디로 이쪽 문화 콘텐츠에 관해서 완전 수직 계열화를 하겠다. 영화 만드는 회사, 영화 배급 회사, 그다음에 영화 멀티플렉스 회사, 그다음에 그걸로 만들어서 콘텐츠화 시켜서 디즈니랜드 같은 회사를 전부 다 사서 세계를 먹어버리겠다. 디즈니랜드를 이겨버리겠다. 이게 얘네 완다의 꿈이었거든.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꿈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 만드는 회사도 사고, 영화 배급 업체도 사고, 멀티플렉스 이미 다 샀고, 완다 시티라 그래서 중국에다가 굉장히 많은 디즈니랜드 같은 걸 만들었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돈이 많이 드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돈을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뭐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답이 없었냐? 그래 형 버티면 되지 않아요? 버티면 안 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버티면 안 되냐? 자, 여러분 버티면 안 될 것 같죠? 자, 버티면 형 왜 버티면 안 돼요? 버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야, 버티긴 뭘 버텨? 야, 가는 겁니다. 가는 거야.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지. 형 버티면 안 돼.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건 음모론이긴 하지만 뭐 동아 안방이라고, 안방그룹이라고 있었는데, 안방보험의 경영권을 중국 당국이 가져간 다음에 그 대주주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70 몇 세신데 70 몇 세 된 분이 급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놀래서 급사하셨긴 하겠지만 어쨌건 음모론이 충분히 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그 폐회 부채를, 이거 나오잖아요. 왕젠린 우리 완다 회장님이 바로 빚을 모두 갚기로 했습니다. 빚을 모두 해외 자산 중 절반가량을 정리해. 꾸미고 뭐 이 수직 계열하고 뭐 5G고 그냥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갚고 계시고요. 뭐 어떻게 하겠어. 깔아뭉가야지. 디즈니랜드 꺾겠다면서 테마파크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자 줄줄이 팔고 있습니다. 쭉쭉 팔고 있어요. 뭐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뭐 쇼핑센터, 테마파크, 뭐 호텔 팔고 뭐 무슨 프로젝트 팔고 일단 다 팔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이니까 대주주가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전에 샀던 미국의 지금 2위 하다가 딴 데까지 합치면서 카마이카 합치면서 1위 된 영화관인데 내려가고 있어요. 미국 1위 멀티플렉스 업체인데 여기도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30불에서 물론 대주주가 지금 저러고 있어서 뭐 전략이고 나발이고 쓸 게 없긴 하겠지만 여기도 3분의 1이 났으니까 일단 영화관 자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영화관이 뭔가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더 발전을 해서 올라갈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보이냐? 저는 사실 예전에 2009년, 2010년에 이게 나왔을 때 영화관이 대박 날 줄 알았어요. 대박. 와 이걸 보는데 야 3D인데 어지럽지가 않아. 이게 거의 쇼크였거든. 야 3D 이걸 보는데 어지럽지가 않아. 제가 웬만하면 어지럽거든. 저 이거 총 쏘는 게임 잘 못해 어지러워서. 근데 이걸 보는데 어지럽지가 않은 거야 영화관에서. 와 앞으로 모든 영화는 이거 10년 전이잖아 무려 2010년이니까 거의 10년. 모든 영화는 이걸로 바뀌면서 영화관이 대박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안하다 3D. 3D나 3D나 이렇게 하면은 3D나 3D나 뭐 비슷하죠. 자 죄송합니다. 3C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3D로 하겠습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자 3D 영화관으로 모두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생각보다. 이게 진짜 혁신을 가져올 줄 알았는데 2010년 2019년까지니까 그렇게 아직도 2D가 아니라 2D 2D가 아니라 2D. 자 2D 영화도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영화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냐? 첫 번째 영화관 파이가 일정하게만 가도 상관이 없는데 파이가 당연히 줄어들고 있죠. 뭐 넷플릭스가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가뜩이나 미래를 보면 성장 가능성이 없는 건데 무섭단 말이야. 뭐가 무서워? 혹시라도 이건 지금 제가 하는 예시로 그냥 장남 삼아서 갖고 온 거고 뭐가 등장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야 만약에 맨날 똑같은 얘기 죄송한데 자율주행이 된다고 쳐봐. 자동차 여기도 화면이 될 수 있거든? 여기도 화면이 될 수 있고 여기도 화면이 될 수 있고 그럼 차에 탄 다음에 이거를 이만한 화면을 내 눈앞에서 엄청난 사운드가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면서 이 안에서 만약에 만에 하나 보여주게 된다면 굳이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어디건 간에 이 안에서 막 소리가 나오면서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뭔가 요런 거에 사실은 우리 가족 아니면 그녀와 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갈 수 있는 한 4명에서 많아봐야 6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만에 하나 이게 된다면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자율주행 같은 게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것 뿐이죠. 이게 다 화면이 된다면 운전할 때 시간이 다 비는데 탄 다음에 사람들이 이걸 보게 되면은 그녀 허와 쉬와 희가 여기 있던지 위 패밀리가 여기 우리 애들 뒤에 앉히고 와이프 앉혀놓고 뭐 넷이 보든지 뭐 이럴 수가 있다. 뭐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이걸 리스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과연 이게 뭐 얼마나 영화관을 대체할지 모르겠는데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답이 안 나오고 있는데 좀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여기서 아씨야 물타기 아씨야 나 지하 2층에 왔는데 일단 터키, 베트남, 중국 사업 자체는 잘 되고 있대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사업 자체는 애널리스트 형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야,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다. 사업 자체. 형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 형 이제 더 이상 뭐 할 게 아니야. 넌 아직 몰라. 왜요? 할 때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 하면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야 거기가 중국도 백호점이잖아.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 야 터키, 야 리라와가 좀 그렇지만 아직 1위 업체고 사업 자체다. 베트남 야 이거 성장하는 거 봤지? 야 사업 자체는 나쁘지 않아. 야, 우리나라에서는 시즌 1등이잖아. 물론 좀 파이가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줄어들지 옆으로 가고 있잖아. 그럼 사업 나쁘지 않고 좀 빚이 많잖아요. 갚으면 되지. 갚으면 돈을 이제 잘 번다는데 200억 100억씩 벌어. 그쵸. 몇 년만 리라화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 리라화 강세 가면은 순식간에 없어지면서 해외 쪽에 뜨면서 갈 수 있다. 그런가? 그럴 또 귀가 자꾸 얇은데. 잠깐만요. 영화관이 앞으로 근데 자동차 영화관 아직 오지 않았어. 아직. 영화관이 그 컬처 플렉스 같은 게 돼서 오히려 더 그런 걸 많이 제공하는 장소의 개념이 될 수 있다. 그게 미래고 그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뭐 5차 혁명인지 6차 혁명인지 될 수 있는 거야. 그런가? 자동차에 생기면은 그거보다 그게 먼저 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그 영화 멀티플렉스 업체들이 굉장히 고민이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줄어들 것 같고 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막강한 경쟁자가 생길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 시장 자체에 멀티플을 많이 주기가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는데 해외에서는 그나마 뭐 그런 거에서 시장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영화가 있는 속도가 가파르니까 거기 성장성을 타서 나도 같이 성장률을 커버하자는 전략인데 문제는 전략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외부 효과 통화 같은 거, 환율 같은 거 외부 효과든지 정치적인 외부 효과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맞고 아래로 떨어졌죠. 그래서 아까 전에 뭐 영화관의 먼 미래 같은 거는 먼 얘기인 것 같고 당장의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는 요 해외 쪽인 것 같고 자, 그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일단 CJ CV의 일부고 터키 형만 제대로 가면은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아니 왜? 아 왜 굳이? 아 잠깐만 러시아판 사드 여기 터키의 위치가 진짜 딱 통로에서 세계에서 위치적으로 가장 하이라이트 지역에 있는 자기는 유럽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아우야 이거 잠깐만 잘 보면